해외살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외살이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20대에는 유학 및 워킹홀리데이, 30대 이상부터는 취업과 이민을 계기로 첫 해외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살이는 조금의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경험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 큰 용기 없이 시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나는 그러고 보니 그 어려운 해외살이를 3번이나 해본 경험이 있다. 물론 이 부분을 지금까지 내가 가진 가장 큰 경험과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본 3국가는 호주, 필리핀, 캐나다이다. 물론 여행으로 다녀본 곳은 더 있지만 여행과 그 나라에 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것 다 똑같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에 그렇게 큰 두려움 없이 해외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다. 살아가는 방식, 마인드, 환경이 조금 달라질 뿐 의식주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하고 일상 속의 즐거움을 찾아 이것저것 취미도 즐기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비슷했다. 특별히 해외 생활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두의 대답은 비슷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원한다고. 자기개발, 아이들을 위한 미래, 여유 있는 경제활동, 노후 대책 등 해외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는 정말 다양했다. 내가 살아본 호주, 필리핀, 캐나다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나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의 서부 도시 퍼스라는 곳에서 2년 반을 지냈다.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도 써보지 않은 내가 20대 후반에 친구와 함께 떠난 첫 도전. 다행히도 고등학교 친구가 그 당시 퍼스에 있어서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꼭 아는 지인이 없더라도 외국에서의 초기 정착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난 2012년 호주 환율이 미국보다 높았던 황금기에 워킹 할리데이를 갔다. 1달러 환율이 무려 1,200원, 2021년 12월 기준 845원까지 내려간 환율에 비하면 정말 높았다. 그래서 그 당시 호주로 워킹 할리데이를 가면 머니 세이빙도 가능하고 여행하기에도 더없이 좋았다.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나는 호주에서 보내는 여름이 마치 천국 같았다. 차로 10분 거리만 나가도 바다가 있고 여기저기 바베큐 할 수 있는 공원도 많았다. 친구들과 호주 서부와 남부를 돌아보는 14일 동안의 캠핑카 여행을 해보기도 했다. 무수히 떨어지는 별똥별, 끝없는 지평선, 하얀 사막에서의 샌드보딩 등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수록 호주라는 곳이 점점 더 놀라웠다. 물론 그 당시 호주 인종차별이 언론에 한참 보도되던 시기라 각별히 조심하기도 했다. 많은 외국인 동료들을 만났고 내 직업을 살려 피아노 개인 레슨 또한 계속해서 이어갔다. 호주에서의 삶이 좋았고 세컨 워킹 비자를 받고 1년을 더 살아볼 수 있어 굉장히 기뻤다. 관광 비자를 추가로 받아 조금 더 연장해서 지낼 수 있었는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호주에서 1년쯤 살았을 때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필리핀 세부로 어학연수를 잠시 떠났다. 나는 3개월 동안 기숙사가 있는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같은 기간에 함께하게 된 친구들과 친해졌고 주 5일은 공부하고 주말엔 여행을 다녔다. 세부 곳곳이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아서 공부와 함께 여행하는 재미 또한 즐거웠다. 3개월 동안 영어 실력은 레벨 5까지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다. 1대1 수업이라 만족도도 꽤 높았고 선생님들과 잘 지냈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었다. 정든 선생님, 동기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나름 잘 지내고 잘 마무리했다. 어학연수를 마친 뒤
4박 5일 동안 보라카이를 여행했던 기억이 난다. 같은 필리핀이지만 분위기도 더 휴양지 같고 하얀 백사장의 바다가 참 예뻤다. 어학연수를 하는 3개월 동안 나는 중간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뜻깊었던 세부에서의 생활은 지금도 참 많이 그립다. 어학연수를 마친 뒤 나는 호주 워킹할리데이 세컨 비자를 받고 다시 호주로 갔다. 1년을 호주에서 더 살 수 있다는 기쁨에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필리핀을 거쳐 호주에서 1년 3개월을 더 보내고 귀국한 나는 극심한 해외살이 향수병에 걸렸다. 1년 정도 지나니 향수병은 차츰 잦아들었고 어느새 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귀국 후 6년이 지난 뒤 결혼을 했고 그동안 해외살이를 꿈꿨던 남편을 만나 캐나다로 떠났다. 캐나다 서부 도시 밴쿠버라는 곳에 정착을 했고 이곳에서도 피아노 개인 레슨을 시작했다. 캐나다는 유학생의 비중이 크다. 특히 내가 사는 동네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피아노를 취미로 배우는 아이들부터 성인분들까지 다양한 인연을 맺었다. 해외에 나와 내 직업을 살릴 수 있어서 좋았고 늘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코로나가 없던 1년도 지냈지만 남은 1년 반의 시간은 코로나19와 마주하게 되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해외에서의 코로나19를 겪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번 변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레슨을 몇 달간 쉬기도 했다. 일을 쉬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가족들 얼굴 한번 못 보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마음 한켠의 짐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에 있다. 한국에 돌아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 마음의 안정도 되었다. 캐나다에서 지낸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고 앞으로도 많이 생각날 것 같다. 모든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를 견디고 있고 한국 역시 같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타지에서 보내는 이 상황에 내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 같다. 현재 남편과 나는 한국 생활에 금방 적응했고 나름 안정감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더 그럴지도 모른다. 돌아온 한국은 코로나19 이후로 작은 변화들도 생겼고 우리는 한동안 적응하기에 바빴다. 그 사이에 나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도 취득했다. 밴쿠버의 겨울은 거의 비 오는 날이 많아서 레인쿠버라는 별명도 있다. 레인쿠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 오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는 꽤 힘들었다. 한국의 사계절이 아직은 더 익숙한가 보다. 여하튼 한국 생활은 어느새 많이 익숙해졌고 모든 것이 빠른 한국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느릿한 캐나다의 문화가 살면서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외국 어느 곳에 살아보아도 한국만큼 시스템이 편하지는 않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생활의 편리함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해볼 수 있다. 한국이 가진 편리한 대중교통, 빠른 디지털 시스템, 온라인 문화의 대중화 등 한국에서는 적은 시간을 들여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 똑같은 일을 처리할 때 외국에서는 며칠 또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는 일들이다. 의식주를 해결할 때 한국보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장을 보는 일은 거의 오프라인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장 보는 일과로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새 익숙해지다 보니 그 또한 일상 속의 소소한 재미로 다가오기도 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가족 중심의 사회인 여러 나라들은 하루 일과가 보통 일찍 끝난다.
오후 5시, 6시 사이가 되면 일찍 마감하는 상점들도 많았고 집들은 불빛이 환했다.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그만큼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문화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장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해외살이 5년 후 나의 생각은 어디에서나 만족하는 삶은 없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민해 보았다. 외국에서 느끼는 의료의 불편함 또한 한국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했다. 의료는 역시 한국이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들이 있지만 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상상과는 꽤 다른 점도 있었다. 그래도 해외살이는 기회가 있다면 경험해보는 것이 좋은 건 사실이다. 많은 경험들이 삶의 단단한 밑바탕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해외살이 5년을 하면서 얻은 것이 참 많다. 혼자 하는 일들이 익숙해졌고 용기가 생기고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크기가 크던 작던 기다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생겼다. 나에게는 더없이 긍정적인 효과였다. 또한 유행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외국의 문화가 신기하기도 했고 조금 더 편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 막연하게 추운 나라일 거라고 생각되는 캐나다. 내가 살았던 호주 퍼스, 캐나다 밴쿠버 역시 여름은 한마디로 천국이었다. 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국가는 곳곳에 영국 문화의 흔적이 많이 엿보였다. 또한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과 동맹국가이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큰 국경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를 잠깐 비교해 본다면 공통점은 두 국가 모두 대자연의 매력이 굉장한 곳이다. 호주에서는 눈을 거의 구경할 수 없었지만 캐나다는 폭설에 가까운 눈을 경험하게 된다. 호주는 바다가 많고 사막이 있다. 캐나다는 산, 강, 바다가 많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답게 각 국가별로 사는 동네와 타운이 있다. 한인 이민자들의 문화와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데 많이 낯설지 않았다. 한인마트와 한인식당도 잘 형성되어 있고 곳곳에 공원들도 많아서 산책하기 참 좋다. 바베큐 시설이 있는 공원이나 캠핑장이 있어 야외 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또한 캐나다와 호주는 야외 액티비티 스포츠가 다양해 즐길 거리가 많다. 호주와 캐나다가 즐기는 액티비티 스포츠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나름 비슷하다. 호주에서는 서핑,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래프팅, 스키 등 즐길 것이 많다. 캐나다 또한 스키, 등산, 하이킹, 오로라 관람, 스노우 튜빙, 눈썰매 등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스포츠가 참 다양하다. 호주와 캐나다 모두 땅의 면적이 넓어서 동부와 서부에도 각각 기후 차이가 있다. 난 모두 서부에 위치한 곳에 살았다. 그곳은 호주 퍼스, 캐나다 밴쿠버이다. 비교적 동부보다 서부가 온화하고 따뜻했고 여름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날씨가 뜨겁다. 햇빛이 강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그러고 보니 비슷한 면이 참 많다. 우리나라의 습한 여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여름 날씨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호주와 캐나다는 난방시설 또한 바닥난방이 아닌 히터가 대부분이다. 안 그래도 건조한 곳에서 공기만 데워주는 시스템인 히터가 나에게는 영 익숙치 않았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보통 온수매트를 사용하거나 집을 지을 때 온돌바닥으로 설계하는 분들도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유학이나 이민을 처음 가더라도 초기에는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는 단독으로 집이나 층을 렌트하거나 이민을 계획하게 되면 집을 구매한다. 해외살이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꽤 만족했고 여러 곳에 살아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화합의 의미가 무언지 또한 알게 되었어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물론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더라고요. 해외에 사는 것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타지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치만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한 적도 많았어요. 또한 서로 공감해주고 의지하며 우리만의 커뮤니티도 만들어져 활발히 교류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점점 해외살이를 적응하게 되면서 많은 도움도 받고 또 도움도 주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일상을 살게 되고 작은 인연에도 정이 깊게 들었어요. 한국만큼 택배나 배송 문화가 빠르지 않아서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 또한 적응이 되었답니다. 살면서 변화되는 것도 참 많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면서 어느새 외국 생활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좋았던 경험이든 나빴던 경험이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이 순간순간 용기가 되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경험도 버릴 경험은 없다는 그 말이 해외 생활하면서 가장 와닿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차근차근 적응을 해나가며 문득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치열했고 두려웠고 기뻤고 슬펐고 즐거웠고 힘들었고 재밌었고 그리운 그때의 시간들, 그때의 모든 감정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 그리고 추억. 어렵다고만 생각한 타지 생활 그리고 해외살이 늘 시작은 쉽지 않아도 과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저에겐 인생의 공부였으니까요. 쓰는 공부가 아닌 체험하는 공부 말이죠.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또 다시 도전해보지 않을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도전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늘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겁이 없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저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참 좋아했더라고요. 사람마다 성향과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지만 해외 생활은 한 번쯤 해볼 만한 것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캐나다의 생활을 담았던 오늘의 우리가 앞으로 한국 생활 브이로그를 기록합니다. 늘 노력하는 오늘의 우리 채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Stop playing